시사톡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영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아직은 밀리지는 않죠? 네. 예, 추석에 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명절이 곧 다가왔다는 건 느끼십니까? 네, 느낍니다. 아, 어디서 느끼십니까? 뭐 이제 선물도 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누굴 또 찾아뵙고 인사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꼭 여기는 찾아뵈야 된다고 얘기해 줄 분도 많고 아. 이제 그게 뭐 김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이 명절 때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분들은 이제 찾아뵈는 일정들을 막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명절이 남들보다 좀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예. 고가의 선물이 더 많이 나간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까? 서민은 너무 힘들다는데 네. 명절을 앞두고 네. 가격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만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죠.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는 그 참석하시는 게 당연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특히 대통령은 야당 보고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명확하게 우리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이 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총강이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어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렇게 함께 그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든 저는 반드시 있었어야 됐는데 저는 잘못했다. 저는 어떤 그 입장을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건 옳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말아야지라고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진석 예. 그 비서실장께서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행태가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냐. 그래서 거기 가서 대통령이 괜히 참석해가지고 모욕감을 받느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못됐고 그런 식의 저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윤 대통령이 계속 하시면은 지금 제일 그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일반 어떤 국민들의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에 지금 묶여 있는데 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정말로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까운 신기 관리만 즉흥적이 할 게 아니고 대국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왜 못 하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올바른 정무적 판단 맞습니까? 우리 헌법에 8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만 먹으면 시정연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빼고도 다른 어떤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표현하고 또 국회를 설득을 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하고 5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 계시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뭐 그 마치 대통령을 견인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 오랜 기간 아버지 때부터 오랜 기간 국회에서 몸담고 입법부의 어떤 역할들을 주장했던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도 뭐 국회가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그게 네. 또 못마땅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다고 안 합니까? 그런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를 안 가서 사람들 안 만날 겁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추경안을 상정할 때도 가서 국회에서 설득한 적도 있고
또 2017년도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야당 대표까지도 모시고 가자. 네. 특별 수행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소야대의 어려운 국면들을 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을 했고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무찔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으면 조인트 까는 대상이 아니라 입법부와 이 행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들 명백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는 잘못됐지만은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임기가 지금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이제 윤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4대 개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지금 이제 의료개혁까지. 근데 이 개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회하고의 타협이에요. 연대. 예,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이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도 명백한데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약간 그 모욕감을 느끼더라도 오히려 그걸 대범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돌파하면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오히려 거꾸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왜 이런 적극적인 어떤 전략을 짜서 대응하지 못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못내 아쉬워요. 영국의 의회를 보면 막 조롱도 하고 네. 그렇게 말로 사람들하고 굉장히 위트 있게 싸우면서도 그러면서도 합의의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 하원의 의장이 시정연설문을 찢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그 정치의 그런 대결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피켓 시위하는 거 뭐 야유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하게 했다라고 하고 그거는 정말 그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물론 개선돼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거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행정관들 이상의 무슨 조회를 하시면서 마치 백병전 하듯이 전면에 나서서 좀 마치 싸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목소리만 내자. 네, 뭐 온보이스. 이런 물론 이제 네. 온보이스 내는 건 되게 중요한. 그건 정부와 여당이 내밀하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하나의 의견을 만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온보이스 체계를 만드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한 말이지만 토론 자체를 안 해버린다든가 네. 아니면 이견이 있는데 이견 자체를 뭉개버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 네. 또 이건 짚을 수가 있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은 저도 하거든요. 지금 국회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황당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계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은 전혀 그 어떤 종이 쪼가리 증거나 하다못해 뭐 하면 무슨 카톡방에 그런 거 구체적으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계엄이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정치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저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물론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참석하시고 부창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옳았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은 그 이제 분명합니다. 개헌 관련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기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먼저 있었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약간의 조롱 섞인 면전에 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그 당 대표 회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할까요? 그러면 아니 뭐 정치는 그렇죠. 정치는 뭐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우려한 것도 다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개헌 문건이라는 것은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대비 문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방부에 그 계엄에 가는 과정에 그런 절차와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걸 준비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게 2016년 7년 어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탄핵 국면에 그래서 국방부가 그 절차에 따라서 대비 문건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도상훈련 계획이든 실행 문건이든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그 문건은 작기부 합참의 작기부와 그다음에 지금의 그 방첩사의 주요 멤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절차와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너희들 음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특정 라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그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국회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우려들을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국회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자체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 국회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존중해 주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내용 대통령이 하고 싶은 내용만 그냥 충분히 얘기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국회에 도움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연금개혁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데 아니 여당도 설득이 안 되고 야당도 설득이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고 시정연설 뭐 이제 내년도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제 시정연설도 또 총리가 대도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꼭 오셔서 저는 국회랑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번 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최영선 부원장께서 한 번도 이렇게 넘어가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늘 냉철하게 현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에서는 무슨 얘기해도 된다? 개헌 괜찮다? 아니, 이러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 우선 저기 그 두 가지를 우선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더더군다나 네. 무슨 가십거리 또 안 되는 제가 볼 때 사안인데 버젓이 이재명 대표 입으로 본인이 그걸 할 정도의 사안이냐 이 부분에 저는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네. 그건 그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그런 지극히 어떤 공포를 어떤 선동하는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그 발언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거 계속 이 불씨를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금 계속 조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어떤 도를 지나치는 그런 어떤 괴담, 어떤 공작적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설사, 네. 그리고 설사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과연 정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정도로 계엄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런 정도 상황인가?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어떤 문건이 일부 준비됐다 하는 것도 보면은 그때 2016년도에 저도 그때 광화문시에 나갔습니다만 그때 정도의 그냥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그 겨울에 매주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어떤 시위가 먼저 일어났던 상황에서 말 그대로 국가의 그 어떤 실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가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일부 이제 그 군 조직에서 정보 조직에서 그걸 준비할 수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반론이 있을 상황이 것 지금 같아요. 너무 안 맞는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게 아마 이거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지금 임박한 아니, 그건 어떤 아니고. 사법 위기를 네. 어떤 식으로도 지금 네.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제적인 막무가내식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체계적이거나 그냥 던진 발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이걸 더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이제 사실관계를 몇 개를 이제 짚어드리면 2016년도에 계엄 문건이 작성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김민석 당시에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나 그 김민석 의원한테 네. 제보가 갔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당시 야당 시절에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식의 그 이른바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이 그냥 한 게 발언이 아니라 내부에 깊숙한 곳에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야당한테. 네, 그거를 네. 작성하는 곳 중에 한 군데서 제보가 있었고 그게 실체로 확인됐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에 김용현 경호처장 신분으로 한남동에 있는 모 관사에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 뭔가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고 모인 정황이 또 제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 봐라 이 멤버들은 이제 이른바 그 계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을 보위하는 핵심적인 두 이제 일종의 조직인데 그 조직을 경호처장이 아직 국방부 장관도 안 된 분이 그렇게 불러서 또 거기에 또 충암고 라인으로 또 고등학교 선후배로 다 엮여 있는 400명 장군 중에 딱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이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모임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정보를 지금
조금씩 흘리시는 것 같고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는지 예비 후보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음모론적 얘기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버젓이 글을 사안을 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혹 제기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봅니다. 대표가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럼 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발언을 못 해요. 아,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 김용현 그 후보자한테 만나셨죠? 했더니 말을 못 해요. 어떤 근거가 근데-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시간이 좀 흐르면 좀 우리가 시간이 알 나오게 수 되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듭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기속이요? 우리 아직 말을 이런 시간이 별로 식의 근데 없는데. 보면은 어찌 보면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공작적 프레임에 사실은 말려드는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결국 노리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계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동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참석을 안 하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무적 네. 판단이 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진석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왜 이런- 잘못된 조언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정무적 판단합니다. 판단을 예. 잘못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죠. 네. 이제 국회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저도 좀 해보니까 이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국회가 없을 이분이 수 옛날 있습니다.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도에 국회 보좌관을 했거든요. 네. 그때 여의도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마포대교만 건널 때 장관들이 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국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장관 할 만하다고. 마포대교가- 노 대통령도 원효대교하고 마포대교 국회에서 정부 청사로 가는 그 다리만 건널 때마다 하도 그 국회 와서 시달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또 유머가 돌았냐면 이제 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도 할 만하다 이렇게 하니까 기사를 안 쓰면 기자도 할 만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험 안 보면 학생도 할 만하다. 또 하루는 어떻게 나왔냐면 논문 안 쓰면 교수도 할 만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그 유머처럼 돌았었거든요. 나도 기억해. 그거 들어보셨죠? 알아요. 근데 예. 이거를 저는 김문수 장관이 하신 거 보고 야 이분 옛날 분이구나. 20년 전 이야기네요. 20년 전의 이야기를 야 이거 하고 있구나. 저 그런 생각이 아니, 있습니다. 다 떠나서 네. 아니 솔직하신 거 좋은데 그분 참 그 강직하고 정직한 분입니다. 입장을 떠나서 근데 동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네, 그것보다는 네. 지금 시기에 지금 어렵게 중책을 맡았는데 노동개혁의 지금 담당자인데 본인이 굉장히 좋은 화두를 꺼냈어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동등한 어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자기 활동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수의 지지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진정성도 있고 해왔던 이런 작업에 지금 좀 집중해가지고 해도 지금 모자란 시간에 굳이 아니, 그런 말씀 아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글쎄요, 뭐 그거 술자리에서 아쉬워요. 예. 한탄을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듣고 있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본인도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혹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분은 유머자가 내심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심정은 왜 몰라요. 그거. 근데 어쨌든 본인 지금 네. 그 지금 그 약자 노동 약자들을 제가 보호하는 어떻게든 활동 커버를 하겠다는- 한번 쳐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군요. 아니 하겠다라는 활동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라는 알겠습니다. 바다. 어렵게 또 장관 되셨잖아요. 자, 대통령실이 국회를 경시한다 이런 느낌 뭐 지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장관들도 지금 비슷한 입장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국회는 이렇게 취급받아야 될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곳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런 식의 실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시 소환해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는 삼청동 공간으로 장관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주말에. 네. 그래야 조인트 갑니다. 네. 발언 똑바로 잘 하셔라. 그리고 실언하지 마셔라. 그리고 대응할 때 철저히 공부해서 똑바로 하셔야지. 그렇게 국회에 가고 시달리고 오시면 되냐. 우리 이런 말을 지금 해도 됩니까? 네. 과거니까?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내시고 지금 150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하는 국무총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총리가 그럴 때는 장관들에게 그런 당부도 좀 하시고 국회에 갔을 때 떳떳하게 얘기를 하되 겸손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셔라라고 그리고 좀 당부도 하시고 조인트도 까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보통은 예. 이제 신입이 잘못하면 그 위 선배들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네. 기업에서도 네. 너 똑바로 애들 잘 안 가르칠래 이제 그냥 하는 말이. 네. 근데 만약에 안 가르쳐 주면 모르니까 네. 몰라서도 잘 못 하거든요. 네. 그런 기조가 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예, 저는 저기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저는 압력에 의해서 저는 우여곡절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모여가지고 티격태격 하면서도 또 합의를 이끌어내고 네. 또 다음 이제 상설협의체까지 구성하는 게 진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기 전에 저는 대통령실부터 정상화해야 된다.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뭐 하시면서 조금 속이 안 좋으시죠? 제가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제가 이런 서구을 얘기를 당협위원장이십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예. 사실 이번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 계획인지 의료 개혁인지 의료 대란인지 인식의 차이가 딱 용어에서 드러나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걸 공식화해서 쓰고 있어요. 예. 의료 개혁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황 의료 왜냐면 대란이다. 지금 현실이 지금 그거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지금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과 여의도 사이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간격이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대통령께서 좀 응급실 좀 갔다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드렸었는데 어젯밤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17개 지금 광역 그 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파견해가지고 모니터링 네. 하겠다, 감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의료 현장을 뭐 얼마나 잘 알 수 있는 분들도 아닌데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방송들 뭐 신문들만 잘 읽어봐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찌됐든 여야가 방향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때 때가 온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던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밀고 나가는 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있으시거든요. 생각 전환만 딱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진정성을 저는 지금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저는 갖고 있고 네. 일단 그래도 대통령께서 본인이 한번 직접 가보신 건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왕 가실 거면 네. 저는 좀 더 진짜 리얼한 현실을 접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응급차 한번 직접 타보시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면 거기다 1시간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아예 반나절 정도 그러니까 실제 응급실 상황이 어떤가를 정말로 체득하려면은 본인 발언 마시고 네. 한 반나절 정도 아예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그 현실은 그 심각하구나 내가 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과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이 이제 의료 대란은 예고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어떤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어도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잘못된 방향의 그 의료 계획을 유도했던 책임자 있거든요. 보건부 차관, 네. 박민수 차관, 그리고 또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6개월만 버티면 뭐 된다. 이딴 식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좀 화나게 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요청합니다. 스스로 좀 자기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목소리네요, 우리. 네. 그걸 해 주셔야 대통령께서 지금 명분 있게 지금 이렇게 퇴로를 열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집권 예. 여당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그 당사자들이 좀 심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걸 집권 여당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예. 국민의 건강권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그렇습니다. 뭐 한 목소리 내면서 해결해 달라. 그렇습니다.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분들은 이제 책임져야겠죠. 이렇게 의료 대란까지 개혁에서 시작했는데 대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성만 깨달으면 또 풀리겠다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방향만 지금 바꾸면. 근본적인 문제를 손은 안 대고 그렇습니다. 하는 네. 지금 응급실이 문제라고 하니까 군의관들 공보위를 네. 빼내가지고 거기다 놓는다고 하면 그 공보위와 군의관들은 그 현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인데 거기다가
무슨 불침번 세우듯이 거기다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네. 거기서 만약 군대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처방이 아니라 땜질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네. 곤란한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가 보니까 어퍼컷 정치의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잽잽 때리면서 어퍼컷을 날려야지 처음부터 어퍼컷 때리려고 하다가 그냥 제대로 맞고 녹다운 된다. 이제 네. 그런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절차와 단계를 밟고 예열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정치, 행정, 국정 운영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계적인 정치가 네, 너무나 네. 필요해 보이고 네.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 드시는 이런 모습 찍으러 가시는 거 아닌 것처럼 네. 응급실에 가셔서 그냥 앉아 있다 오는 사진 찍으러 갔다 오는 게 아닌 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